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는 무척 추워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중개 실수입니다. 사고는 사실상 실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실수 한번 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칼로 그냥 발을 찢고 싶어. 볼펜으로 발을 팍 찢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 놓고 사고 쳐놓고 실수해 놓고 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그거 어떡하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주로 어떤 것을 실수하는지 이 부분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만 예방을 해 놓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직원 관리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관리면. 실장님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컨설팅 사업자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보조원, 합동사무실, 이런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추후에 중개업 CEO 과정에서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실수를 덜 하는 법 쪽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장 업무와 관련돼서 중개 보조원이 혼자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하고 날인만 했다. 예. 별도의 추가 설명도 한번 했다.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실장님이 계약서 작성하고 중개업자 서명하고 날인까지 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아니, 여러분 가끔 잘 되면 괜찮아. 근데 모든 중개라는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계약서 작성, 중개업자 서명, 날인까지 안 했다. 누가 했냐? 실장님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코 걸리는 거죠. 코 걸리는 겁니다. 계속 요건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감도장, 도장, 등록도장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반드시 서명하고 찍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컨설팅 사업자 많이 합니다. 컨설팅 사업자. 자, 컨설팅 사업자 하는데 이런 거예요. 매매 시 수수료 영수증 해줍니다. 자, 그런데 추가된 부분을 컨설팅 영수증을 써준다.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 있습니다. 백발백중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 수수료가 500이야. 근데 1000만원 써였어. 자, 그러면 1000만원을 뭘로 써줘? 컨설팅으로 써줬어. 문제 없나요? 문제 없나요? 문제 없다고요?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네. 소송 당해봤어? 소송해봤어?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럼 왜 안 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가 중개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은 매출 관련된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매매 시 수수료 영수증을 써주면 일단 전부 사장님 매출로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누구한테 나오겠어? 중개보조원도 50% 줬어. 5대5로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전부 사장님 매출을 잡힌다. 그래서 요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중개보조원한테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을 내라. 그래서 수수료 배분만큼 컨설팅 영수증을 받게 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부가세 문제는 남겠죠? 부가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떼어놔야 돼요. 왜? 부가세 내려고 그러면 그 누구 돈으로 나가야 돼? 사장 돈으로?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보조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 컨설팅 사업장 내라. 싫어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 없이 보증을 쓰겠다. 그러면 수수료 배분율만큼은 온천징수를 합니다. 온천징수. 3. 몇 프로죠? 3%. 그러면 이 정확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부가세 문제는 어떻게 돼요? 10%죠? 10%는 나눠줄 금액에서 떼어놓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포션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매출은 어차피 이건 뭐예요? 매출은 자, 수익과 이익과 플러스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털 것이냐? 그래서 항상 비용 제하고 배분하는 거예요. 비용 제하고 배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용 공제하는 것도 그냥 빼고 공제하면 요거 불만이 생겨요. 자, 요거 또 그 무슨 얘기냐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사무실에 웬만하면 거의 200씩 나가요. 200 나가도 적은 거죠. 300, 400, 500, 1000만원씩 나간 데도 있어요. 그러면 수수료가 들어왔는데 1000만원 빼고 거기서 나눠서 지출한다. 포션 나눈다.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만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그것도 CEO 과정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중개업 CEO 과정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기대하세요. 자, 그럼 다시 교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을 보정이나 소송이나 내게 하고, 그게 안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 없이 보정을 쓰는데 온천징수 형태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천징수 형태로 간다. 그러니까 3.3%를 띄워 주는 거예요. 항상. 그럼 이 3.3%는 내야 되는 거예요. 점주가 내야 되는 거죠. 자, 합동사무실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의 배분 부분만 정하면 되겠죠. 자, 업무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고객과 분쟁 후에 자, 좋아, 끝났어. 그래, 내가 돈 토해놓게 등등 했단 말이죠. 자, 근데 반드시 영수증 하나 받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이걸 써야 돼요. 중개 행위와 관련돼서 2011년 1월 10일 매수자 누구와 중개업자, 주로 이제 매수자가 문제가 많이 생기죠. 누가 원만하게 합의할게, 더 이상 일체의 민영사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합의서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거 갖고는 잘 안 되겠다고요? 정확한 양식을 보여. 이런 거 무슨 양식까지 필요해. 해봐. 만들어요. 좋아요. 만들어 봅시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원하시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딱 놓고 어차피 쓰는 거야. 자, 값을 이 그대로 가면 되겠죠? 위 양이는 몇 년부터 시작했죠? 몇 년, 몇일의 중개 계약과 관련한 중개에 관하여 일체의 원만한 합의가 되었기로,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쌍방 합의하였음.
뭐 이후 이것도 괜찮겠죠. 자, 날짜를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날짜 2010 뭐 예를 들어서 14년 10월 뭐 20일 넣고 갑 다시 을 여기는 뭐 이름과 서명만 하면 되겠죠. 이름 서명 넣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갑의 주소 성명 자, 성명 옆에는 주민번호 이렇게 쭉 이렇게 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주소 들어가야 되겠죠? 주소 타이핑이 돼야 돼. 타이핑 속도가 1분에 300타 정도는 돼야지. 이거 뭐 파바박 쳐서 진행하겠죠? 쭉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중간 정렬을 쭉 해주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면 되겠죠? 자, 내리겠습니다. 자, 수수료 못 받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급 명령서와 소액 심판 두 개 다 간단한 건데 지급 명령서는 중결인 주소지 관할 지급 명령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송달 후 2주 이내 이 신청이 없으면 지급 명령 확정해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자, 소액 심판은 2천만원 이하인데 2천만 이하만 소액 심판할 수 있어요. 법원 소액께서 소장이 기재수하고 즉시 변론 기일을 지정해줘요. 모든 증거는 변론 기일의 제출 준비를 미리 다 끝내줘야 돼요. 신청서 내에도 신청 낼 때 미리 증거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1회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고 피고 불출석 답변서 없으면 즉석에서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가능한 재판장은 조정이나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이행 공고 결정을 딱 받았어. 야, 너 이렇게 해라. 돈 줘라. 송달 후에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명령서 소액 심판도 이의신청하면 가기는 하는데 일단 해보는 게 좋겠죠. 자, 업무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저당권 알선, 근저당권 알선이죠. MPL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수수료 얼마든지 받아도 문제없다. 자, 분양 대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양 대행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허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얼마 받아요? 3% 받죠? 자, 상가 중개 시의 권리금 인정 작업. 과다 수수료는 공인중개 위반이냐?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이거는 상가 중개에서 별도로 논할 계획이에요. 자, 상가 중개 과정을 따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 전 거주자, 전의 거주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하나 딱 있어. 집이 있는데 여기 살던 사람이 죽었어. 이 얘기를 공인중개사가 안 했단 말이에요. 야, 너 기분 나쁘게 왜 전에 거주자 죽은 사실을 얘기 안 했어? 이거 왜 그런가?